안녕하세요. 성장 단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네빌링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끌어당김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성공할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사람은 상상의 법칙을 믿습니다. 물론 해본 적은 없지만 네빌 고다드의 말이 정말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제 그것을 사용해서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상상의 목표를 통닭으로 잡고 먹을 때에 감촉이며 마시며 냄새를 상상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상의 법칙에 대해 한 친구를 통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통 말이 되는 소리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하철에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멍하고 있느니 좀 전에 들었던 말을 한번 실험해 보기로 하고 통닭 먹는 것을 상상합니다. 마찬가지로 먹을 때의 감촉과 맛과 냄새를 상상합니다. 만약 우리가 둘 중 누군가의 소원을 들어줘야만 한다면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법칙에 대한 믿음도 있고 그 성실함도 보이는 전자에 당연히 들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법칙은 감정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저 원인을 만족한다면 결과를 생산할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법칙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취하고 성실하느냐의 문제는 관심 바뀝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후자가 대부분 성공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챕터는 왜 경우 더 성공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의 끌어당김의 원리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빌링을 짤막하게 정리해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잠재의식에 각인되고 그렇게 잠재의식에 새겨진 관념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믿음이 삶을 바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빌링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상상의 법칙에 대해 들었던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대부분은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충고 중에는 너 자신을 믿어. 넌 할 수 있다고 믿고 해보는 거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적이고 누구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제부터 그것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믿음의 다양한 측면과 믿음이 생겼을 때의 다양한 현상을 보면서 차차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자아 관찰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상상의 법칙을 듣고 그것을 사용하면서도 난 왜 잠재의식이 변화되었는데 현실에서는 변화가 없지? 라고 종종 묻습니다. 그런데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지만 정말 변화시켰다면 외부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직 시간 탓에 외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면의 변화라도 반드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변화가 없다는 질문은 잠재의식에 변화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빌 고다드의 책을 출간한 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이 법칙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던 사람들에게는 거의 비슷한 실수가 보입니다. 그 공통적인 실수란 이것입니다.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도 난 날 믿어 행복해 혹은 그 모임에 갔었던 것처럼 혼잣말하거나 심지어 너무 열심히 해서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환상 비슷한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네빌 고다드를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기에 그의 책을 끼고 자며 물론 기분도 좋았습니다. 여기까지가 편지 일부분인데요. 앞서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을 말하면서 잠재의식이 변화된다면 잠재의식은 그 변화된 것을 자연스럽게 현재의식으로 표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람이 불 때 아무런 노력 없이 배에 돛을 달고 바람이 실리면 되는 것처럼 자기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내면이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만약 나의 내면에 우리 모두를 하나처럼 인식하고 있다면 그래서 마치 상대방을 내 팔과 같고 내 다리와 같은 나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애써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이 떠올라서 표현될 뿐입니다. 잠재의식이 만약 변화된다면 우리는 억지로 그 상태가 되려는 의식적인 노력은 필요 없고 변화된 관념이 현재의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저 위의 편지를 보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쁘기 위해 행복하려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을 느껴보려고 믿는다고 행복하다고 난 날 믿는다고 그것은 잠재의식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 있다면 아직 현실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노력을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노력이었던 것이 후에는 자연스러운 본성이 되어야 하며 그때 자연스럽게 그 본성을 표현하게 되고 이때 현실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은 인위적인 노력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이 나는 원하는 것을 이미 얻었다고 받아들이게 됐을 때, 즉 믿음이 형성되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욕망이 사라지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상상을 제대로 하면 욕망은 사라진다. 전 이 말을 네빌 고다드의 책에서 처음 접했는데 어떤 신비적인 현상처럼 생각했습니다. 아마 저처럼 신비적인 것으로 생각한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마치 열심히 기도를 올렸더니 기적의 증표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처럼 신비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신비적인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게임기를 갖고 싶어 한다면 사고 싶다는 욕망을 지닌 채 게임기를 사달라고 계속 조를 겁니다. 그런데 게임기를 사주면 더 이상 그 게임기를 사달라고 조르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게임기를 사달라고 조를 수는 있지만 그 게임기를 사달라고는 조르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졌기에 이상 욕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배가 고픈 사람이 있다면 처음에는 식욕이 강하게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양껏 먹게 된다면 더 이상 식욕이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욕망하던 것을 채우게 된다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한 욕구는 사라집니다. 믿음이 생길 때 욕구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도 어떤 신비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같이 욕구를 채우게 됐을 때 더 이상 욕구가 사라진다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 욕구를 채우게 되는 곳이 현실이 아닌 상상 속이라는 점만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욕구가 있을 때는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마음에 특정한 감정이 생깁니다. 결핍감과 불안감입니다. 욕망은 결핍감과 불안감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욕망은 잔잔한 마음을 뒤흔들기 때문에 잔잔한 호수 위에 물결이 일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것을 이룰 수 있는지 현 시점에서 계속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계속 뛰어가는 기분이 들면서 잔잔한 호수에 더 큰 물결이 일어납니다. 이 물결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나는 이미 그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그렇게 소망하던 모습을 나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욕망이 불러온 결핍감과 불안함에서 해방됩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갖고 싶어서 혹은 되고 싶어서 그것에 대한 생각이 매일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지만 어느새 말끔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언제 그런 것을 바랐었는지 기억도 못한 채 일상을 살아갑니다. 완벽한 믿음을 나타내는 상태는 욕망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욕망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한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있는 것만큼 믿음이 있다는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제 카페에 시크릿이란 것은 그저 어떤 목표를 세우는 역할만을 한다. 그래서 나 자신을 독려하는 힘을 줄 수는 있지만 외부의 사물이나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조금 과격하게 표현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인 반박과 설득으로는 상대방을 이해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냥 증거로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받을 기회가 드물지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목표를 정했습니다. 전 그것을 꽃을 받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태어나서 꽃을 받은 적은 거의 없었고 꽃이야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없어서 가볍게 상상할 수 있기에 적당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꽃을 받는다면 결국 상상의 힘은 다른 이에게도 심지어 주변 상황에도 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어떤 심상화를 한다는 것을 미리 증거로 남겨두었습니다. 심상화를 한 날이 언제인지를 알 수 있게 그 날의 날짜가 적힌 포털 사이트 화면이 주소창에 꽃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라는 글을 남긴 후에 전체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꽃을 받는 심상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상을 한 날이 5월 12일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5월 15일이 되는데 그날이 되면 예전에 과외를 해줬던 학생에게 꽃을 받지 않을까? 네빌 고다드를 읽은 독자가 선물을 주지 않을까? 그때 네빌의 스승인 압둘라가 네빌 고다드에게 해줬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자네가 이미 그곳에 있는데 언제, 어떻게 라고 묻지는 않네. 만약 내가 꽃을 이미 받았다고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게 언제 일어나게 될지,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를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 묻는 것이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그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증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대를 갖는다는 것을 상상이 덜 됐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고는 한 번 더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깊게 받아들였습니다. 비닐 포장이 되어 있는 꽃을 받으면서 비닐의 까슬까슬한 감각을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이 되자 신기하게도 꽃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그러다가 8일 아내가 나니아 연대기 3편을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1편도 보지 않고 2편도 보지 않았는데 3편을 보러 가자고 해서 좀 의아했지만 저도 별 거부 반응 없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아내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앞에 TV 광고를 하면서 TV 2대를 놓고 어느 쪽이 더 선명한지 스티커 붙이기 설문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기다리던 중 점원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이 스티커 하나를 붙여주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한쪽 스티커에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점원이 꽃을 하나 줬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비닐에 덮인 바로 그 꽃이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잊고 있을 때 이렇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욕망은 사라지고 언제 어떻게를 묻는 질문도 사라집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한지는 알지만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거나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말을 듣고는 나는 믿는다 라고 쉴 새 없이 반복합니다. 우리가 상상으로 소망이 성취된 것을 느낀다면 우리가 의식 못할지는 몰라도 반드시 욕망은 줄어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하는 방법에 잘못된 점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현재로 느끼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어쨌든 제대로 상상을 해서 욕망이 사라진다면 그만큼 일상에서는 소망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소망을 잊어갈 때쯤 우리의 상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하는 것을 잊는다는 것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더더욱 꽉 쥐기로 결심하면서 자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소망을 꽉 쥐고 자주 생각하는 동안에는 소망이 절대 발현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안식은 그 상태와는 반대입니다. 이루어졌다고 받아들이는 만큼 욕망은 줄고 욕망이 줄어든 만큼 현실에서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믿는다 라는 말을 주문 외우듯 하는 상태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합니다. 그중 가장 악영향을 끼치는 태도가 우리의 소망이 머릿속에서 잊힌다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다시금 그것을 붙잡으려는 태도입니다. 그리고는 믿는다, 이루어졌다 라고 계속 되뇌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자면 소망이 자연스럽게 잊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오해해서 이 긍정적인 현상을 거꾸로 뒤집습니다. 상상의 법칙은 씨앗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싹트게 하는 것과 소망을 외부 세상에 현현하게 하는 것은 유사합니다. 우리는 손에 쥐고 있던 씨앗을 토양 안에 뿌리고 위를 흙으로 잘 덮습니다. 이것처럼 소망이란 씨앗을 꽉 쥐고 있는 마음에 손을 펴서 토양 안에 내려놓고 믿음이란 흙으로 잘 덮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씨앗이 자라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 씨앗을 손에 꽉 쥐고는 땅 안으로 펼쳐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 나에게는 그만큼 중요한데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치 그것을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씨앗을, 그 소망을 손에 마음에 꽉 쥐고는 잠깐 한눈을 팔다가도 내 씨앗, 내 소망 말하면서 손에서 확인한 다음 다시 꽉 쥡니다. 아니면 흙으로 잘 덮어둔 후에는 물을 잘 주면 되는데 며칠간 싹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그 흙을 파서 잘 있는지 보고 다시 안심하고 넣어놓습니다. 우리의 이런 집착에 가까운 마음은 소망이 스스로 펼쳐낼 힘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집착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점점 더 피폐해집니다. 하지만 이 씨앗이 세상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두려움과 결핍 때문에 꽉 쥐고 있는 자신의 손, 즉
자신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억지로 잊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도토리가 잘 익어서 땅에 떨어질 때가 되었는데도 그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기에, 혹은 그것이 떨어진다면 도토리를 다시는 못 보게 될 거라는 생각에 억지로 붙잡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도토리가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일입니다. 그것이 가져오는 결실은 그야말로 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상이 머릿속에서 잊히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일입니다. 그것은 풍요를 예고하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지 않아도 되는 집착과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이미 마음에 익어서 참나무가 되려고 떨어지는 도토리를 다시 주워 가지에 올려놓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삽니다. 마음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놔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심한 태도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받아들여 놓고도 계속해서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생각하며 소망의 자연스러운 현현을 막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은 상상을 한 후에 쉽게 마음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반면, 어떤 것은 내려놓지 못한 채 계속 붙잡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 소망은 현실로 잘 이루어지는 반면 후자는 계속해서 소망으로만 남습니다. 이것을 소망의 무게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자처럼 상상을 한 후에 쉽게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고, 후자와 같은 이유는 그 반대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무게는 소망의 대상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무게가 아니라 자신이 매긴 주관적인 무게입니다. 상상의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가 상상을 통해 선장이 되는 것과 선주가 되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 10,000원과 1억의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의 대상이 무엇이든 그것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맞습니다. 원리만 두고 본다면 이 둘의 차이가 생길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볼 때 작은 것은 잘 이루어지는 반면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10,000원과 1억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소망이 갖고 있는 주관적인 무게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무게를 두고 본다면 10,000원도 그저 상상의 대상일 뿐이어서 무게가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개인이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주관적인 무게는 너무도 다릅니다. 그래서 10,000원은 아주 가볍게 쥐고 있다가 놓을 수 있으나 1억은 가볍게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붙잡고 있는 악귀의 힘이 다릅니다. 소망을 씨앗으로 만들었다면 마음에 쥐고 있는 그것을 뿌리내리고 그 위를 흙으로 잘 덮어줘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값어치 있게 생각하면서 꼭 이루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일수록 그 씨앗을 마음에서 풀어주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남자친구가 없이 지냈던 사람에게는 남자를 만나는 일이 간절한 소망일 겁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고 놀이동산도 가고 친구들에게 소개돼주는 가슴 뛰는 상상을 합니다. 이런 장면은 더더욱 몰입이 잘 될 것이기에 그만큼 현실로 이루어지는 힘도 강력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욕망은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되고, 욕망이 사라진 만큼 일상에서 그것에 대한 생각은 줄어들게 됩니다. 마치 도토리가 익어 곧 참나무로 다시 태어날 날만을 기다리면서 매달리는 것처럼 생각날 듯 말 듯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것이 너무도 이른 소망이기에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하면서 그것을 다시 꽉 붙잡습니다. 우리가 했어야 하는 행동은 잘 될 거라는 확신을 통해서 도토리에 대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고 돌아서는 겁니다. 씨앗을 흙으로 잘 덮어두고 잘 자랄 거라는 믿음으로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고 돌아서는 겁니다. 확신을 통해 소망에 대해 무심해져야 합니다. 당구를 잘 치는 사람은 처음에 자신의 공이 어디를 향하게 됐는지만 보고서도 그 공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 가는 길을 조금만 보고서 더 이상 그 공이 맞을지 안 맞을지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그저 잘 됐다고 확신이 생긴 순간에 더 이상 시선을 그곳에 매이지 않고 다음 공을 칠 준비를 하며 초크칠을 해야 합니다. 심상화도 이래야 합니다. 그래서 상상을 하고 이루어졌다는 믿음을 갖고 그것으로부터 마음을 해방시키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상상을 하고 이루어졌다는 믿음 대신 계속해서 그 소망을 생각하면서 소망에 사로잡힙니다. 그건 불안함과 두려움이라는 해충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소심하고 불안한 태도 때문입니다. 계속 어쩌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묻는 우리의 불안한 태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건 이미 이루어졌다 라는 확신으로 물리치고
신경을 꺼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소망은 자연스럽게 내 안에 익어서 떨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작할 때 처음 말씀드린 두 사람의 경우에 후자의 경우가 끌어당김에 성공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전자는 소망의 무게가 무겁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 사람은 집에 도착할 때부터 이미 아내가 통닭을 사오지 않나 강한 기대를 하기도 하고, 아내가 집에 올 때는 떨리는 마음으로 손에 들고 온 것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친구가 온다는 말에 통닭을 사오지 않나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소망을 할수록 소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네가 이미 그곳에 있는데 언제 왜? 라고는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자는 지하철에서 잠깐 해보고는 상상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될 거라고 큰 기대는 안 하고 안 돼도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억 속에서 잊은 채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내가 통닭을 사옵니다. 자신은 기대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닭을 먹던 한참 중간쯤에서야 자신이 했던 상상을 기억해냅니다. 아마도 그때쯤 놀라서 소리를 지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재밌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일상을 살면서 소망에 대해 자주 떠올리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소망을 그렇게 많이 떠올린다는 자체가 소망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면 소망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자꾸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에 언제 어떻게라는 미래를 묻는 의무는 필요 없고 가졌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언제 어떻게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는 이유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신으로 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이 떠오를 때면 다시금 믿음의 토양으로 잘 덮어둘 수 있어야 합니다. 둘 다 통닭이라는 똑같은 것으로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통닭의 주관적인 무게는 두 사람에게 너무도 달랐습니다. 한편으로 치워놓지 못해 다른 한 명은 있어도 소망의 무게가 클수록 자꾸 생각나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에게는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하면 그 소망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지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어쩌면 이 글을 읽기 전에는 믿음이란 것을 소망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된다, 이루어진다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믿음이 있는 모습과 믿음이 없는 모습을 가르게 하는 것은 욕망하는 마음이 많고 적음에 따라 갈립니다. 우리는 소망하는 것과 지금 현재 나의 위치가 멀다고 느낄수록 더 크게 욕망합니다. 즉 지금 자신은 돈도 없고 학력도 미천하고 그렇다고 통솔력도 있는 것이 아닌데 진실로 한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면 더 큰 욕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결핍감과 불안감을 지니게 됩니다. 반면에 소망이 이루어진 모습과 지금 현재 나의 위치가 가깝다고 느낄수록 그 욕망은 줄어듭니다. 즉 돈도 있고 학력도 있고 경험도 있기에 나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저 사람도 운영하는 회사를 내가 해봐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느끼고 있다. 소망이 이루어진 모습과 나의 위치가 가까운 겁니다. 그렇게 가까울수록 결핍감과 불안감은 사라집니다. 그 자리를 자신감이란 것이 대신합니다. 자신감이란 그 일을 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느끼는 감정, 혹은 그 일을 해낼 수 있겠다고 진심으로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그 성공이 바로 눈앞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것을 소망의 거리라고 표현합니다. 즉 소망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자신감이 생기다가 결국 이미 이루었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서 욕망은 줄어듭니다. 반면에 소망의 거리가 멀수록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점점 더 결핍감이 커집니다. 전자가 믿음이 있는 모습이고 후자가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실제 네빌링을 사용해보면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잠재의식을 완벽히 변화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십 년을 살면서 상상력을 통제해 본 적이 없기에 그것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빌 고다드가 말하는 완벽하게 욕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기란 힘들고 어느 정도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상상만으로는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 부족한 나머지 부분을 다시 상상으로 채우기보다는 믿음이 있는 자세를 통해 채우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믿음을 갖고 완벽하게 돌아서는 자세입니다. 이루어졌다라고 계속 소망을 보면서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기에 돌아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건 마음 태도이고 연습을 통해 충분히 익힐 수 있습니다. 설명한 네빌링의 부족함을 이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메꿔줄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 네빌링의 마지막 이야기 챕터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으셨을 수 있다 싶습니다. 네빌링의 저자가 말하는 확신, 그리고
끌어당김의 성패,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상상할 때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갈망하는 태도가 결국은 그것을 밀어내는 노력의 법칙.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다뤘지요.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점점 더 그것들을 구하면 구할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것들을 원하는데 그 모습들을 상상을 했는데 그 다음엔 어떤 마음이 들어야 괜찮으냐라고 했을 때 네빌링은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정말로 잠재의식에 제대로 새겼다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내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욕망이 줄어드는 것이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저 일어날 것이다라는 당연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때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방법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선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이때 우리가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택배의 비유를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쿠팡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해 보시거나 또 다른 택배를 이용해 물건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 과정을 직접 해보신 분이 아니라면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 회사의 물건이 나의 집 앞에 놓이게 되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도 신기하게도 나는 전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내가 돈을 지불한 그 순간 모든 순서가 알아서 작동되어서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 집 앞으로 내가 원했던 물건이 온다라는 거죠. 특히 해외 배송 같은 게 아니라 국내 배송 물건의 경우 요즘에는 당일 배송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물건을 시키면 오늘 온다. 혹은 내일 아침에 온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조마조마하면서 보지는 않아요. 그냥 왔구나. 물론 그 물건을 정말 받고 싶었다면 그 시간이 기다려질 수는 있겠지만 물건이 오냐 안 오냐에 대해서 안절부절하지는 않거든요. 그저 기다릴 뿐이죠. 혹은 잊혀졌을 뿐이죠. 그러다가 물건이 오면 왔구나 인 거지. 이처럼 우리가 어떤 것들을 끌어당김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모습을 잠재의식에 잘 새겼다라면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이미 일어났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특히 네빌링의 마지막이라 이야기들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우리가 어떤 목표들을 우리의 잠재의식에 심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 하나 비유 더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식물을 심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씨앗을 흙에다가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씨앗이 발아하지 않는다고 계속 흙을 파헤쳐서 씨앗의 상태를 확인한다면 그 씨앗은 곧 시들어 버릴 겁니다. 싹을 틔우지 못하겠죠. 우리가 잠재의식에 무언가를 심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네빌링의 저자는 말합니다. 물론 제가 앞으로 또 읽어드릴 여러 책들에 대해선 계속해서 확언을 읽어보라고 한다거나 계속해서 어떤 문구를 써보라고 한다거나 하는 식의 계속 잠재의식에 직접적으로 새겨넣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네빌링은 네빌링의 방식대로 다른 방식은 다른 방식의 원리대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네빌링의 경우 내가 잠재의식의 어떤 모습을 새겨두었다라면 그게 이미 일어났다. 그리고 그 일은 나에게 지금 다가가고 있다라고 집착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끌어당김의 시간 속에 도움이 되었다면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또 공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네빌링의 이야기들을 재생 목록으로 만들 테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뤄나가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